여기 한 남자가 고독하게 울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유로 울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빗속에 또 다른 남자. 그들에겐 과연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아직 좌절하긴 이르다고. 그리고 다음 작전을 위한 새로운 섹터를 찾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이야기는 화가 많이 난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낙관하고 희망하던 그때, 우리는 그때 그 버스에서 내렸어야 했다. 그곳이 고점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왜 탈출 신호를 안 준 거야? 영화의 시작은 어떡할 거야? 너 입이 거칠게 분노하는 남자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남자들은 소위 작전 세력입니다. 이 바닥에선 잔뼈 굵은 팀원들로 통하죠. 작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미 에어로 넥스원로템이라는 국내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그 여왕 개미의 시신경을 조작해서 몸속에 마이크로 나노 폭탄을 주입 후 적군의 본진까지 어떤 위협도 없이 침투해 폭발시킬 수 있는 일명 개폭 기술의 원천 보유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필요성이 가두되는 자주국방의 중요성, 그것이 경제의 흐름에도 역행하지 않는 일명 방산 섹터, 그리고 놀라운 기술력, 주인공의 통찰력이 보이는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매집한 종목을 뉴스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시킨 뒤에 개미들에게 털어넘긴다. 이게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뭐든 한 대 맞기 전에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는 법이지만요. 솔직히 그들의 이번 작전은 그럴싸했습니다. 작전대로만 시나리오가 흘러갔으면 아마 돈방석에 앉았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해버렸거든요. 그 전쟁을 하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특별히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연구소가 이란의 테헤란로 18번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남자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미스터 돈이라는 그냥 트럼프를 조금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이번 작전도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영화 첫 장면에 그 남자는 그렇게도 슬프게 울고 있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바로 다음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영화를 만든 유태풍 감독은 잔인하게도 그들에게 반전의 기회는 주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감정의 복선을 표현하며 세력들조차도 이 주식시장의 개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줍니다. 그리고 영화는 계속 이어가서 그들이 선택한 다음 섹터는 어디인지, 어떤 종목이 어떤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지가 영화 묘미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 주인공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의 통찰력으로 바라보는 섹터가 무엇인지, 어떤 논리가 장착되어 있는지를 저의 말로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종목 추천이 아닌 투자 참고용이니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그의 대사입니다. 시장은 공포를 넘어 경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1,500원의 환율,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국제유가, 그리고 전 세계를 옥죄는 지정학 리스크, 모두가 상황에만 집중해 비관론을 쏟아낼 때 우리는 다른 곳을 봐야 한다. 불황의 역설을 온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곳,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한국 산업의 중추적 근본은 제조업입니다. 하지만 그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그리고 좋은 배를 만들어도 원자재 수입 비용이 감당 못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물류비에 의해 수익성을 갉아먹고 높은 관세 장벽 같은 것들이 최근 여러분의 계좌를 파란색으로 만든 논리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공포의 이면에 숨겨진 압도적 기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산업은 수출을 위한 거대한 배납이 생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이든 200달러든 상관없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이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며 굴뚝을 돌려 돈을 벌 때, 삼성중공업이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위해 수만 평의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수천 명의 인력을 투입할 때, 이 섹터는 사무실에 앉아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전 세계에 상품을 뿌리는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 국경이 없는 산업, 관세라는 벽이 존재할 수 없는 산업, 쉽게 말해 데이터 패킷에는 관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고환율은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게임 개발비와 인건비는 한국 돈으로 직원들에게 지불하는데 매출은 달러로 벌어들입니다. 앉아서 환차익만으로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되는 구조, 이것이 디지털 노마드 기업의 위력입니다. 전쟁으로 치솟는 물가, 돈을 쓰기 싫어 모두가 외출을 꺼릴 때,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결국 화면 속 가상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화면도 따지고 보면 가상 세계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황의 역설이자 수익의 무풍지대, 그곳이 바로 게임 섹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크래프톤이 보입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전무후무한 IP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들은 공장 하나 없이 전 세계 200개국에서 돈을 끌고 모읍니다. 특히 인도 시장을 장악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지정학적 리스크로 미중 갈등이 빡세질수록 인도는 대체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폭등합니다. 기름값과 상관없이 전 세계 청년들이 매일같이 접속하는 이 플랫폼은 사실상 디지털 영토를 가진 국가나 다름없습니다. 이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십시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기업이 엄청난 설비 시설, 그리고 각종 규제에 시달릴 때 크래프톤은 마치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자유롭게 같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추세를 돌리는 변곡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예전 영상에도 남아 있습니다. 3월 13일 날에 이들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기점으로 병목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아닌 터라 장세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지수보다 견고한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참고하세요. 두 번째, NC소프트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사실 NC소프트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잠자던 거인의 귀환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아마존 게임즈와 손잡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NC의 IP들은 중동 정세나 관세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선으로 그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많은 현금 보유량은 고금리 시대에 막강한 무기가 되며 공장 증설 없이 오직 IP의 힘만으로 매출을 확장하는 구조는 불황기 최고의 방어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건 약간 현장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 현상 같은 건데 예전에 아덴 노가다 사무실 하던 분들이 있죠. 뭐 스포츠 토토나 생활 바카라 같은 거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수수료도 내리고 뭘 해도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아덴 노가다 작업장 다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아덴이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결국 리니지는 과거 번영의 근거 중 하나가 이 리니지 작업장이 컸습니다. 리니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건 NC소프트의 주봉입니다. 어떤 과학 발전의 업적이나 또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현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회적 인프라로 안착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008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의 일상에 가장 큰 변화는 단순한 편리함이 아닌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스마트폰 속에 숨어있던 게임 관련주가 우리네 일상에 실질적으로 다가오기까지 결제 시스템이나 광통신망 같은 많은 인프라가 필요했죠. 그런 준비 과정, 즉 우리네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오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주가는 사실상 많이 밀리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차트도 마찬가지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물론 지금에서 지나고 보면 얼마 안 밀렸지만 저때 저 차트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극악의 공포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왜 하느냐? 같은 거이거든요. 다 같은 거. 앞서 말씀드린 크래프톤이나 이거나 와리가리 변동폭만 차이가 나고 같은 섹터의 같은 병목 현상들이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같은 형태로 빌드업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변동폭이 나와요. 꼭 당일 주도주 단타가 아니더라도 지수와의 연관성을 보는 눈이 장착되어 있다면 오히려 시장 메이저들처럼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파는 걸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단타는 거래 터지고 나서 보면 되겠죠?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조용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물론 내일이나 다다음 날이나 뭐 진행되는 과정들을 봐야 후차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그는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쇳덩이를 깎고 기름을 태워 제품을 생산하고 물건이 오가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고환율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기업이 아닌 그것을 촉매제로 이용해 세상을 휘어잡을 디지털 성역에 주목하라. 그리고 시장의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외롭지만 늘 소수의 편에 서서 부의 가속도를 재편하라. 일단 영화 속 그들이 알려준 힌트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여부는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스터 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분들이 부디 이번에 성공하시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인사를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과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